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밤 9시가 넘었어요. 이번 시간에는요 여론조사 결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추석을 전후로 해서 무려 4개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역시 항상 마찬가지로 들쭉날쭉합니다. 그렇지만은 일정한 방향성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요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지금 이번 여론조사 결과 4개를 제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그동안 1위를 달리던 야권에서는 윤석열, 여권에서는 이재명인데요. 급격히 2위권 주자들이 추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국민의힘은요 좀 특이한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만 보면 최근 들어서 이 홍준표 후보가 1등을 달리고 있잖아요. 이런 1등을 달리는 홍준표 후보의 추격세, 즉 윤석열 총장의 추격이 만만치가 않다. 그리고 당연히 이 여당은 지금까지 이재명이가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현재도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국민의힘하고 달라요. 국민의힘은 윤석열 총장이 1위를 달리다가 지난주부터 이 홍준표의 말하자면 추격세가 만만치 않아 가지고 미세한 차이지만 홍준표 후보가 이 국민의힘 후보로서 그러니까 다자구도가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 후보들을 볼 때는 1위를 달리는 경향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과 오차 범위 바퀴로 따돌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추석 전후해서 이 윤 총장이 바짝 추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홍준표의 급등세는 이 하락 국면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분석해드리는 4개 여론조사 기관 중에서 이 큰 특징을 보면 윤석열 총장이 3개에서는 1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개에서는 2위를 1개 기관에서만 2위를 하고 있어요. 이 1개 기관에서 1위를 하고 있다. 바로 그것은 최근에 KBS가 의뢰한 한국 리서치에서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리서치 제가 추석 때 보도해 드린 대로 이거 참 뭔가 참 이상하다. 물증을 좀 찾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중앙선관위회가 나타나 가지고 직접 원본과 대조해 가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점검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글로벌 리서치하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 중앙선관위에서요 원본 자료를 갖다 보니까 전화 면접 조사했거든요. 한국 리서치도 전화 면접 조사예요. 여기에서 대답을 안 하면 민주당이요? 윤석열이요? 이재명이요? 이렇게 자꾸 질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민주당이라고 얘기했는데 국민의힘에 넣다 넣고 국민의힘이 얘기했는데 민주당을 좋아한 걸로 넣고 이렇게 임의로 면접원들이 조사 결과에 반영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 조사했다. 이것이 나타나 가지고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벌금을 물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뭔가 수상하다. 그래서 이 정밀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지적한 바 있는데요. 본 방송에서 이 과거 사례를 가지고 한국 리서치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혹을 가지고 있는지, 또 다른 여론조사와 비교해 볼 때 어떠한 차이점이 있었는지, 과거의 여론조사 이 결과를 가지고 비판적 시각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입장을 좀 전해드리도록 분석의 결과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뭐냐, 이 홍준표 후보가 말이죠 지난주부터 나타나는 현상인데 다른 사람은 못 이겨도 이낙연만은 이기는 이런 또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4개 여론조사 기관 중에서 이낙연만은 이기는 이런 여론조사가 이 3군데서 나타나고 있어요. MBN, KBS, KSOI.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이런 특성을 가지고 분석을 해드리겠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대장동 개발 의혹이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이는 추락하고 있고요. 이낙연이가 급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장동 개발 사태로 인해서 이 개발 의혹으로 인해서 윤석열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이거는 제가 실체가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 고발 사주 의혹이 덮여지고 있다. 이런 이 판단이 가능한 이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이건 실체가 있다 없다가 팽팽하게 맞서 있어요. 그런데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는 50% 이상이 이건 의혹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20여 %만이 이건 아니야. 이재명이 말이 맞아. 이 정도로요. 이재명 말을 믿는 이 비율하고 아니다 의혹이 많다라고 하는 비율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게
의욕적으로 지금 쏟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이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큰 틀의 특징을 제가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세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4개 여론조사 기관은 어디냐? MBN하고요. 매일경제가 방금 전에 보도하고 있는 알렌서치입니다. 이 알렌서치는 9월 21일에서 22일이니까요. 제일 아주 따끈따끈한 여론조사 결과예요. 그 다음에 3개 여론조사 기관은 추석을 전후해서 나온 추석 직전에 나왔던 여론조사인데요. KSOI 한국여론연구소 9월 17일에서 18일 ARS KBS 한국리서치 이거는 유일하게 전화 면접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 이런 낌새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 공정 여기에서 한 것은 9월 17일에서 18일 ARS 이걸 가지고 여러분께 쭉 한번 보도를 해드리겠는데요. 맨 먼저 지금 이제 MBN과 매일경제가 알렌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우선 다자 구도를 보면요. 윤석열이 1등이고 그 다음에 가상적 양자 대결에서도 윤석열은 누구하고 붙든지 간에 무조건 이겨요. 예. 그리고 뭐 이 홍준표는 이 MBN에서도 이낙연이는 압도적 지지율 차이로 이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MBN을 보면 우선 다자 구도에서 보면요. 윤석열 1위 26.4, 이재명 2위 24.5, 홍준표 18.2, 그 다음에 이낙연이 12.1입니다. 그 다음에 뭐 지지율이 올라갔고 내려갔거든요.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헷갈려요. 그냥 1, 2, 3, 4 그래서 기존대로 윤석열 1등, 이재명 2등, 홍준표 3등, 이낙연 4등 추세가 굳어지고 있다. 다만 윤석열과 이재명의 표 차이는 지지율 차이는 불과 2%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홍준표와 이재명과는 한 6% 차이, 홍준표와 윤석열과는 8% 차이로 크게 난다. 그 다음에요. 양자 대결에서 말이죠. 윤석열은 40.9, 이재명은 32.6. 그래서요. 무려 8%포인트 정도가 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윤석열은 8.9% 정도가 올라가고 있고 이재명은 2.4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대장동 의혹이 이재명한테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거고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8.9%나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고발 사주 의혹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윤석열과 이낙연은요. 더 표차가 나요. 윤석열은 39.4, 3, 이낙연은 28.2, 11%포인트가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하고 홍준표가 붙으면요. 홍준표가 근접하게 밀립니다. 29.3 대 28.0. 이 특징은요. 이재명과 홍준표 둘 다 밀려요. 이 홍준표가 밀리는 이유는 조국 수용 이거의 원인이 있고 이재명이가 밀리는 것도 대장동 개발입니다. 그런데 홍준표가 말이죠. 이낙연하고 붙으면은 홍준표가 이겨요. 33.3 대 이낙연이는 25.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네 정당 안에서의 적합도를 보면 이재명이가 34.2, 이낙연이 30.2,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불과 4%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지난 직전 조사에서는요. 이재명과 이낙연이가 무려 13.7%포인트가 차이가 났는데 이번에는 4%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 얘기는 대장동 개발 의혹이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물적 증거다. 데이터의 증거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경우에는요. 홍준표가 34.5,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30.8 해서 약 3.3% 정도, 4.3%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요. 지난주에 비교해 보면 윤석열은 4.3이 올라갔고 홍준표는 2가 빠졌어요. 이거를 보더라도 역시 조국 수용이 영향이 있고 고발사주 의혹은 영향이 별로 없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요. 두 사람 차이가 무려 10%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뭐 차이를 좀 잘못 말씀드렸네. 30.8 대 34.5니까 3.7%로 확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홍준표 후보 그 다음에 이제 3등은 유승민이가 10.6, 최재형이가 2.5, 뭐 나머지 황교안이 2.3, 원희룡이 1.5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큰 이 변화가 이 조국 수용, 그 다음에 대장동 의혹, 고발 사주인데 고발 사주는 쭉쭉 영향이 별로 없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자, 그러면은요, 이 알렌서치에서 이제 호남권 여론과 영남권 여론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호남권 여론은 이번 25, 6일 날 발표가 되고
이어서 TK 지역, PK 지역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 지금 경선이 우리 국민의힘 경선 못지않게 우리 국민의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습니까? 자, 이걸 보면 말이죠. 호남에서 아주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호남 지역에서요. 이낙연이가 49.7 그리고 이재명이 39.1 10%포인트 편차가 나는데요. 2주 전하고 비교하면 확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재명이가 48.6이었어요. 그리고 이낙연이가 25.4 그래서 23% 편차로 이재명이가 앞섰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9.7대 39.1로 호남 지역에서 10%나 이낙연이가 앞서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지난 2주 전에 23% 뒤졌는데 10%를 앞서고 있으니까 33%를 따라잡았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엄청난 변화다. 예. 그러면요, 이 TK 지역하고 PK 지역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이 TK 지역을 보면 TK 경북 안동이잖아요. 그런데 TK에서도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이낙연이가 31.9, 이재명이 24.4입니다. 그래서 TK 사람들이 안동 사람이지만 안 좋아해. 이 얘기는 대장동 개발 의혹, 사실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PK 지역에서는 어떠느냐? 이 PK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이가 22.7, 이낙연이가 28.1. 그래서요, 이재명과 이낙연이의 말하자면 이 급락과 급등이 눈에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MBN 매경 RN서치 그러니까 추석 민심을 통해서요 대장동 개발 의혹이 뭔지를 이제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이 다 아는 거예요. 대장동 개발 의혹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고 뭐 돈 뭐 숫자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뭔지는 모르지만 대장동 개발 의혹 이거 이점이 문제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577억 배당을 받았다. 이거 이해가 갑니까? 이유가 어디가 있든 간에 이해 안 가잖아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예. 그리고 청화동인 화천대유 지분 100% 가지고 있는 사람이 2천억 정도의 배당금을 가지고 벌었다. 이거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만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 먹히는 거예요. 예, 이 복잡하지만. 자, 그래서 이제 호남 민심이 굉장히 지금 달라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중앙일보에다가 누가 얘기했냐면 이낙연 캠프의 윤영찬 의원이 한 말이 뭐냐. 호남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에서 45%만 얻으면 승산이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45%가 마지노선이에요. 이재명이 과반 득표를 저지하고 결선 투표를까지 갈 수 있는 불시도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45% 선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건 우연인데도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시종일관 계속 그랬잖아요. 이재명이가 최소한도 거꾸로 45% 이상은 받아야 된다. 물론 이재명 편은 무조건 50% 이상 무난히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쟁의 종지부를 찍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대장동 사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MBN RN서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이가 최소한도 그래도 아무리 빠져도 45%까지는 빠지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이낙연이가 45%를 받으면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지금 윤영찬 의원이 이낙연의 최측근이잖아요. 정무실장. 이분이 보는 얘기하고는 거의 맥락 측에서 보면 같아요. 그래서 우연히도 제가 점친 이 45%가 하나의 마지노선이 된다. 예. 그래서 지금 이낙연 쪽에서는요, 읍소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 호남 선후배들께서 큰 결심 한 번만 해달라. 그래서 이낙연이를 결선 투표로 보내달라. 이렇게 읍소 전략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여론의 급변이 이재명한테는 심각한 것이고요. 이낙연한테는 굉장히 좋은 것이죠. 대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제 나머지 세계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느냐. 제가 아까 큰 틀에서 이 윤석열 후보가 4개 중에 3개는 무조건 이겨요. 가자구도 다 1등이야. 양자 대결에서도 다 이겨. 그러면은 이 추세를 우리가 이어가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KSOI 이거든요.
9월 17일에서 18일 ARS 자동응답입니다. 여기에서 윤석열 28, 그 다음에 이재명 23.6, 홍준표 15.4, 이낙연 13.7이에요. 그런데 이재명과 윤석열이가요, 한 달 만에 역전이 됐어요. 1, 2등이. 그 정도로 지금 윤석열 총장이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당선 가능성도 윤석열은 30.7, 이재명은 30.1로 높아요. 예. 자, 그리고요, 당선 가능성, 홍준표는 16.3, 이낙연은 11.2입니다. 그래서 이 당선 가능성도 이 직전 여론조사하고 비교해보면 바뀌었어요. 순서가. 역전됐어. 이재명이가 34.3였고, 윤석열이 34.4였는데, 1, 2가 바뀔 정도예요. 그래서 고발사주 의혹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 공정도 똑같은 날짜예요. 9월 17일, 18일. 똑같이 ARS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윤석열이 1등하고 있어요. 비율도 비슷해요. 28.1. 그리고 이재명은 24.4. 이낙연이 14.7. 홍준표가 14.5. 그래서요, 홍준표와 이낙연이만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KSOI는 홍준표가 15.4인데 여기서는 14.5. 이낙연이 13.7인데 이 공정에서는 14.7. 숫자도 거의 비슷해. 예. 그리고 윤석열도 KSOI는 28.8, 그 다음에 공정은 28.1. 그리고 이재명도 KSOI가 23.6인데 이재명은 24.4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요, 이 두 여론조사는 거의 비슷하다. 나름대로 신뢰성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면 양자 대결도 비슷해요. 양자 대결의 경우에는 윤석열이 47.9, 이재명은 37.9에서 윤석열이 10% 정도 이깁니다. 예, 10% 정도. 그 다음에는 윤석열과 이낙연 47.5 대 40.3. 그래서요, 7% 정도 윤석열이가 이겨요. 그리고 이제 홍준표가 붙으면 홍준표는 42.6 대 이재명 38.9 이깁니다. 홍준표가. 그리고 또 홍준표가 또 이기는 게 이낙연이한테도 42.1 대 39.9로 홍준표가 이겨요. 그래서 여론조사 공정은 홍준표든 윤석열이든 우리 국민의힘이 전부 다 이겨서 정권 교체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이거를 예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KSOI 이거를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민주당 후보만 보면 이재명 28.6, 이낙연 22.6, 차이가 6% 정도. 그리고 국민의힘만 보면 홍준표 30.0, 윤석열 29.5가 됩니다. 그래서 홍준표가 이 국민의힘 후보 안에서도 1등입니다. 여기도.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MBN에서도 홍준표가 34.5 대 윤석열 30.8로 1등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요. 이제 뭘 여러분께 이제 보도해 드리려면 분석하냐면 이 KBS 한국 리서치가 이상하다. 이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KSOI 여론조사 공정 기일도 17일, 18일 ARS에서 똑같다 했잖아요. 그런데 KBS는 날짜가 하루씩 차이가 나요. 날짜가 16, 17, 18, 3일간이야. 그래서 3일간이고 또 여론조사 방식이 달라져요. 여론조사 전화 면접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재명 27.8, 윤석열 18.8, 홍준표 14.8, 이낙연 12.0. 그래서요, 홍준표와 이낙연의 숫자는 KSOI 여론조사 공정하고 비슷한데요. 이재명과 윤석열이의 지표가 사람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1위짜리하고 2위짜리하고 숫자는 비슷해요. 예를 들어 KSOI가 아까 28%대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이가 27%대예요. 그리고 윤석열이는 18%인데 이거 이재명이는 그래도 23%나 되는데 이걸 2등짜리를 비교하면 2등짜리가 23.6인데 KBS는 2등짜리가 18이에요. 그래서 9% 정도나 표차가 나. 그리고 양자 대결도 여론조사 공정은 전부 다 국민의힘 후보가 홍준표든 윤석열이든 다 여당 후보를 다 이겨. 그런데 이 KBS만요 이재명이가 다 이기는 걸로 돼 있어요. 이재명은 윤석열을 가도 43.7대 36.3으로 이기고요. 홍준표하고도 45.2 대 36.0으로 이겨요. 그리고 이낙연도 윤석열을 이겨요. 이거 참 웃기죠? 38.8 대 38.1. 그런데 이낙연이가 홍준표한테는 져요. 39.2 대 38.4로.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과거 사례를 가지고 이 KBS의 한국 리서치 뭔가 이상하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이거를 제가 여러분께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거는 말이죠. 자, 이게 지난 8월 달 서울경제신문에 김광덕 논설실장이 쓴 김광덕 칼럼에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론조사에 드루킹이 끼어들면 킹이 바뀐다. 이런 제목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 주로 뭐 때문에 많이 바뀌냐? 조사 방식, 면접이냐, ARS냐, 그리고 유무선 비율, 그 다음에 문항 내용이 뭐냐,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여론조사, 그래서 이 한국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이런 데서는 전화 면접원이 묻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좀 앞서고, KSOI라든가 PNR 이런 데서는 ARS이기 때문에 응답률이 좀 높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률이 다른 ARS는요, 적극 참여층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그 중에는 정권 심판을 바라는 유권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원인은 뭐냐? 유무선 전화 배합 비율의 차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 무선 전화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친여 진보 성향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반영되지만 집 전화를 많이 반영할수록 친이하 보수층 표본 부족을 보완할 수 있고 또 조사 요일과 시간대에 따라서 정치 성향 비중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주중에 낮 시간대 조사에 치중하면 친여 성향이 우세한 화이트칼라 응답률이 높아지고 또 1차 질문에 그치느냐 아니면 2, 4차까지 스퀴즈 하느냐에 따라서 후보의 지지율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갖다가 또 선호도, 호감도, 적합도, 경쟁력, 투표 의지 중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도 답변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이 차이가 나는 요인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말이죠. 이 8월달 조사를 보더라도요. KBS 한국리서치가 8월달 조사를 한 걸 보니까 이재명이가 25.6이에요. 8월달 조사에서도. 자, 근데 이번 달에는요. 27.8로 올라갔어요. 대장동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재명은 8월 달에 18.1 했는데 이번에는요 18.8이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비슷한데 이재명이는요 악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25.6에서 28.8로 올라갔어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또 MBC 코리아 리서치가 8월 16일 17일 조사한 걸 보더라도 이재명이는 29.8 그리고 윤석열은 19.5예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 TBS, 이 KSOI를 보면 윤석열은 30.6, 이재명은 26.2예요. 자, 그러면 이번 한 달 후가 되는 이번에 KSOI가 분석하는 걸 보면 윤석열이 28.8이야. 그러니까 한 달 전에 30.6, 28.8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재명이도 한 달 전에 26.2였는데 이번에는 23.6. 대장동 의혹이 있으니까 빠질 거 아니에요.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 한국 리서치 조사가 뭔가 이상하다 이런 의혹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여러분들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또 하나 뭐가 이제 있냐면요. 이 한국 리서치의 경우에는요. 이 과거에 보면 이 공론화, 여론 공론화를 많이 주도하는 이러한 여론조사 기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국 리서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참고적으로 이것도, 이 기사를 보면, 신고리 공론, 내일부터 여론조사, 업체인 한국 리서치가 선정됐다. 이것이 2017년도 8월 24일자 뉴스원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신고리 569기 공론화를 누가 조사했느냐면, 한국 리서치가 조사했어요. 근데 이 한국 리서치는 1978년도에 설립된 이후에, 이 많은 공론화 작업 조사를 했어요. 39년간 한 2만 3천 건이나 되어 있어요. 이게 4년 전 보도에 국내 최대 여론조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 기관이 과거에 2012년 선거 때를 보면 말이죠. 2012년 선거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때 대선 때잖아요. 대선 때 이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조사를 하니까 출구조사를 하니까요. 이 한국 리서치의 출구조사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근소한 차이로 이기는 걸로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까보니까요.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느냐? 실제로 까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겼잖아요. 예. 이런 이 과거의 사례, 이 공론화 작업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지난번 대선 때 이런 거를 쭉 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조사도 이런 이제 의혹에 말하자면 의혹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좀 조사를 해서 이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공론화 작업도 많이 한국리서치가 이 정부로부터 따내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번에도 이게 보면 KBS 여론조사 의혹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여론조사를 말하자면 이 의혹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말이죠. 조금 자세하게 나왔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김광덕 칼럼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요. 당시 이제 12월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막판 여론조사예요. 이거 출구조사가 아니고 막판 여론조사입니다. 대다수 조사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민주당 이 문재인 후보를 앞섰어요. 그런데 한 일간지, 이거 뭐 일간지인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한 조사에서는 유독 문 후보가 45.3, 박근혜 후보가 44.9 근소한 차이로 제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는 지지율 골든크로스를 만들었다 이렇게 홍보전을 딱 펼쳤어요. 근데 일주일 후에 선거 투표함을 딱 열어보니까 박근혜 51.6, 문재인 48.0 이렇게 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 하나 가지고 꼭 한국 리서치는 다 틀린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번 KBS 여론조사 결과가 한국 리서치 한 것이 이렇게 다른 여론조사 기관의 경향성, 방향성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의혹이 왜 나오나, 과거의 여론조사 혜택가 뭐였나 이렇게 이 비판적 시각에서 보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매주 목요일 날 제가 여러분께 보도해드리는 MBS 4개 여론조사 기관, 엠블레인 퍼블릭, 그 다음에 K-스텔 리서치, 그 다음에 한국 리서치,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무슨 리서치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하는데 여기에서도요, 이 MBS를 보면, 조사 결과를 보면 거의 항상 이재명이가 높게 나와요. 왜 그러느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한국 리서치가 MBS 조사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KBS 여론조사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말이죠, 제가 집중적으로 여론조사를 분석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좀 더 쉽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더 많은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